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비가 그치고 나서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아주 화창하다 그러죠. 하늘이 파랗고 뭉게구름 뜨고 완전 가을 날씨입니다. 아주 날씨도 따갑고 근데 오늘 이 하늘 파란 하늘을 보면서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오늘도 역시 긴 거리를 쫙 두목이 회장이 자기 영역을 쫙 순찰하듯이 쫙 또 순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을 보니까 퍼뜩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학교 다닐 때 길목에 왕자두, 그건 빨갛게 익지 않습니다. 누렇게 주먹만하게 익는 그런 자두가 있었어요. 자두나무가. 학교 끝나고 그 자두나무 있는 대로 그냥 두 놈이서 잽싸게 가서 그거 몇 개 따가지고 여기 이 책보에 딱 둘러매고 그 안에다가 서너 개 따고서 냅다 뛰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다 알죠. 저거 익을 때가 되면 이 학생 요놈들이 또 거기 그쪽으로 가는 놈은 다 그거 따먹으러 가는 놈들이에요. 또 저런 주리할 놈들이 이놈들 소리 들으면 또 냅다 꽁지가 빠지라 뜁니다. 그 당시 저 고무신이에요. 고무신 벗어가지고 신고 벗어 들고 뜁니다. 그다음 이제 논두렁을 계속 뛰면 걸리잖아요. 저 어디 가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논두렁 밑으로 개울로 해서 쫙 가서 버드나무 밑에 가서 숨습니다. 안 보이게. 주인이 와서 찾아봐도 몰라요. 그때 들어누워서 하늘 보면서 자두 먹던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아마 제 친구놈 저하고 같이 이 세벼 먹던 그놈도 오늘 같은 날 이 하늘을 보면서 그런 추억을 생각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씩 웃었습니다. 내일은 그놈한테 전화 한번 딱 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린 시절 추억이 쫙 나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무슨 내용을 하고자 하면 이제 나이 먹으면서 이병 저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 어쩌고 얘기하는데 꼭 빈대붙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혈전이에요. 혈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그냥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하면 되지만 평상시에 병원에 안 가고 내 몸에 혈전이 있는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내용, 전조 증상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혈전, 혈관이나 심장 속에서 혈액 성분이 국소적으로 응고해서 생기는 덩어리다. 피덩어리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있다손 치더라도 어떤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소변의 염도 측정을 해보면 0.9% 이상, 1.2% 또는 1.6, 2.1까지 쫙 올라갑니다. 이게 소변 염기 농도가 높은 사람은 혈전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이 말이에요. 혈전이. 그것은 혈관 내피의 손상, 혈관 내피가 터졌다는 거죠. 그것은 혈당이 높다는 거예요. 혈당이 높아서 혈관 내피 세포가 부식된 거예요. 그리고 염증. 이거는 산성식품,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 인스턴트 이런 데는 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가공식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 체액이 산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몸 안에 염증이 생기. 물론 이런 사람은 염기 농도가 낮습니다. 소변에. 아시겠어요? 그리고 동맥경화 등에 의한 이상. 동맥경화 끈적끈적 혈관 내에 끈적끈적 달라붙은 거. 당분 끈적끈적한 거하고 기름진 거 끈적끈적하고 그게 굳은 거. 그게 동맥경화잖아요. 그 다음에 혈액이 정체. 왜? 몸이 차가운 거야. 산성도가 높으면 몸이 차가워서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혈전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응고성이 높아진 경우. 몸이 차갑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이에 비례한 예를 들어서 50세가 되면 50mg의 혈전은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 어떠한 혈액 또는 우리 몸에 질병을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것이 질환을 발생시키는,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런 혈전이 생기면 혈관이 좁히거나 또 혈액순환 장애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으로 작용된다. 다양한 병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장동맥을 떠다니다가 여기서 막혀버리면 심근경색, 여기 여기 뭐 혈관을 지나가다가 걸린 거, 이것이 뇌혈전.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게 몸속을 떠돌아다니다가 폐에 걸려버리면, 폐를 순환하다 여기에 딱 막혀버리면 폐색전증이 와요. 그러면 잘못하면 죽어버립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혈전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씩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별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평상시에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피로감, 극도의 피로감이 생긴다면 그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는 팔, 다리, 뇌, 복부, 가슴 등 혈전이 생기고 있다. 전신에 뭔가 혈전이 생기고 있어서 이런 극도의 피로감이 생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숨이 가쁘고 아무 문제, 평상시에 생활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냥 숨이 가쁩니다. 그리고 호흡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은 혈전이 폐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폐의 이 호흡거리가 늘어나고 쭈그러들고, 이게 쫙 늘어났다 쫙 뽑아내서 산소량을 집어넣고 쫙 이산화탄소 뱉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기침이 납니다. 폐가 차가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폐가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원인이 혈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침이 나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그때는 폐색전증입니다. 그때는 얼른 병원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뭐 이거 얘도 가슴 통증, 가슴에 통증도 생겨요. 그래서 폐색전증은 다리에 의한 깊은 부위의 정맥, 그걸 심부정맥이라고 해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혈전이 폐의 혈관을 막은 상태, 이때는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심장에도, 여기 심장에도 모세혈관이 많아서 거기에 혈전이 막아버리면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통증이 생기고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폐색전증이니까 그때는 빨랑 병원을 가야 됩니다. 뭐 이러다 말겠지, 그러다간 죽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증상,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은 찬밥만 먹어도 땀을 뻘뻘 흘려요. 여름같이 더울 때 뭐 그냥 탕류 이런 거 음식 먹어서 땀 흘리는 건 정상적인 거야. 그러나 사우나 가서도 땀 흘리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평상시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비만자들, 뚱땡이, 그 다음에 찬밥을 먹는데도 땀이 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콩팥, 신장 그 많은 이 모세혈관 덩어리에, 거기에 혈전이 생기면 몸에 열이 나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래서 찬밥 먹을 때 식은땀이 흐르는 사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골았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콩팥에 혈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밥 먹어도 땀 흘리고 그냥 뭐 아이스크림 먹어도 땀을 뻘뻘 흘립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혈전으로 해서 콩팥 기능이 약해서 여기 열이 나고 혈전이 생기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고 신부전, 콩팥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병이 있는 사람은,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혈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 심장에서는, 심장의 입장에서는 혈압이 생겨서 지금 피가 잘 순환이 안 되니까 더 센 힘으로 피를 밀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혈전이 있고, 혈전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고혈압이 된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머리가 어찌란 현기증이 생길 때, 이 단계는 가슴에 통증이 있으면서 숨이 가쁜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
이해하죠? 이때는 몸 안에 혈전이 꽤나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른 가서 혈액 검사하고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 여기에 가슴 통증, 호흡곤란은 폐색전증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그럼 잘못되면 죽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심박동수가 빠른 겁니다. 팍팍팍팍 뜁니다. 그러면 몸 안에 염증이거나 몸이 차갑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슴에 통증이 있고 숨이 가쁘고 기침도 나오고 심박동수가 오른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땀까지 뻘뻘 흘려 어디에 이마박에 땀이 뻘뻘 흘려 그런 사람은 심장마비가 임박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빨랑 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종아리가 통증이 계속 나와. 물론 여기 근육경련은 갑자기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났다가 없어지는 거 그건 간 기능이 약할 때고 그냥 혈전으로 인한 종아리 통증은 잠깐이 아니라 서서히 일어나서 뭐 일주일 또 더 오랜 기간 동안 종아리 통증이 계속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혈전이 꽤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뭐 힘들어서 그러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심부정맥 혈전증 아까 했지만 종아리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기 때문에 이 서서히 종아리가 아프더니 지금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종아리가 아프다. 그러면 뻘랑 가서 혈액 검사에서 이런 혈전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합니다. 이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콩팥 질환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질환이 있는 사람, 이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피가 순환할 때 이 혈액 공급 이 순환하는 거에 책임은 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가 돌다가 반드시 거쳐야 될 검문소는 콩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걸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먼저요, 콩팥이 먼저 이걸 뭐가 원인이 먼저인지를 따지기 이전에 어쨌든 심장 질환과 콩팥 질환은 항상 같이 갖고 있다. 같이 가고 있고 쌍둥이다. 형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혈전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모세혈관이 많은 곳이에요. 눈, 뇌, 심장, 췌장, 콩팥, 생식, 비뇨기계입니다. 그런데 눈과 뇌, 이 그러려니합니다. 눈이 침침해도 혈전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뇌, 머리가 어지러워도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 그런데 심장은 호흡이 곤란해요. 이 심장박동이 빨라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꼭 가서 점검을 하시라. 그 다음에 이 혈전이 좀 잘 순환이 돼서 빨랑빨랑 오줌으로 나가려면 수분이 충분히 해야 돼요. 그래서 커피, 녹차, 주류라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청량 음료, 아시겠어? 탄산 음료, 탄산수 마찬가지야. 지난번에 얘기했지. 전부 다 pH가 3 내지 400개 안 된다고. 그래서 수분을 자꾸만 먹어서 끈적끈적한 이러한 당도가 높은 거나 기름진 음식들을 좀 줄이면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신장 기능을 보강하고 빨리 오줌으로 뽑아내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전 제거의 세정제 역할을 하는 게 소금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염기 농도가 0.9% 이상 1.6 이상 되는 사람들은 혈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소금이 세정제 역할을 하면서 싸그리 다 닦아버리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소변의 염기 농도를 올려라. 그러면 혈전이 생기지 않고 있다순 치더라도 특별한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미 생긴 것이라면 부항사혈로 등까지 뚫어서 혈전을 임의로 뽑아내는 부항사혈요법으로 뽑아내라. 그게 무서운 사람은 헌혈요법, 헌혈을 통해서 피를 임의적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뽑을 때 거기에 혈전도 같이 제거하는 효과를
얻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모든 것이 혈액순환 장애 원인 혈전도 먹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입에 좋은 음식보다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혈전 줄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왔다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지 아닌가요? 그래서 음식을 모르면 만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음식을 바로 알면 만병을 고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음식 올바로 알고 멋있는 인생 살아가도록 합시다. 화이팅!